안녕하세요. 유학생의 박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캐나다에 이제 취업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유아교육학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캐나다 유아교육학과,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문과 계열에서 유아교육학과는 굉장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기에 그 커트라인이 높잖아요. 캐나다의 어떤 자격증 학과이기 때문에 유아교사에 대한 직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유아교육학과를 가려면 일단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겠고요. 영어 점수가 있으면 유아교육학과를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공립컬리지를 가는 거예요. 공립컬리지는 대부분 다 2년제 과정으로 구성이 되고요. 2년제 과정을 보통 매년 1월, 9월, 5월 이렇게 시작일이 자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학생들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올해 9월에 나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그 학생은 캐나다에 있는 공립컬리지 내년 5월에 갈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듀오링고 점수를 받았고 그 영어 점수에 따라서 학교를 어학을 배정을 받아서 자기가 몇 개월 어학을 걸릴지 이제 플랜을 짠 거죠. 올해 9월부터 이 학생은 자기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해서 유치원에 좋은 데를 취업을 하고 싶대요. 본인 커리어를 삼고 싶대요. 그래서 영어를 9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어학연수를 하고 내년 2월까지 하고 3, 4월을 쉬고 그 다음에 5월에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생의 영어 실력을 봤을 때 제가 사실 BC주도 추천을 했었지만 본인은 공립컬리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싶대요. 영어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키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동부에 있는 컬리지를 온타리오주에 있는 걸 추천을 했고 거기서 유아교육학과를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취업 비자가 나오면 영주권을 받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또 한 학생은 유아교육, 아까 지금 첫 번째 공립컬리지 2년제 가는 경우가 있었죠. 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예시는 이 여학생은 한국에서 유아교육학과를 이미 졸업을 했어요. 4년제를. 그래서 저희가 온타리오주에 있는 1년짜리 준석사 과정을 추천을 했어요. 준석사 과정으로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과가 또 별도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페셜 니즈라고 해서 좀 장애 아이라던가 또 발달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가르칠 수 있는 Behavioral Science라고 해서 어떤 행동 발달 치료학이라고 하겠죠. 한국말로는 그런 인문사회학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학과를 1년짜리 들어가려면 한국에서 유아교육학과 학위가 있는 학생들은 이 준석사 과정을 1년짜리를 할 수 있어요. 행동 발달 치료학과. 이 1년짜리를 한 다음에 이 여학생은 제가 여기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1년짜리 취업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 1년짜리 취업을 비자를 하고 영주권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의 계획은 온타리오주에 가서 1년짜리 그 준석사 과정을 한 뒤에 학생이 이제 20대다 보니까 주 이동이 좀 편하잖아요. 지금 BC주가 유아교사 이민법이 좀 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BC주에 가서 외곽도시로 가서 유아교사로 일하고 영주권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이 아니면 이제 뭐 토론토에서 아니면은 토론토 인근의 도시에서 취업을 해서 영주권 할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의 소양이죠. 근데 지금 이제 또 BC주가 이미 잘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제가 케이스를 두 개를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공립컬리지 가는 경우 유아교육학과 2년짜리, 두 번째 학생은 공립컬리지에 준석사 1년짜리 가는 경우 이것도 영주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잘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세 번째 경우에는 사립컬리지를 가는 방법이 있어요. BC주가 밴쿠버고요. 온타리오주가 토론토예요. BC주는 서부인데요. BC주에는 사립컬리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세 번째 저희가 공립을 가는 학생도 있어요. 밴쿠버 커뮤니티 컬리지라던가 뭐 더글라스 컬리지라던가 이런 학교들의 공립컬리지는 지금 내년도 9월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1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유아교육이 워낙에 잘 되다 보니까 지금 더글라스 컬리지도 내년 9월부터는 선착순이 아니라 그 셀렉션, 선발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커리어가 좋을수록 좀 더 영어가 높을수록 이렇게 선발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BC주에서 워낙에 유아교육을 우대하다 보니까 공립컬리지로 가는 사례가 많죠. 공립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BC주에서는 졸업을 했을 때
직장 경력이 없더라도 취업만 해도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 경력이 없는 학생들은 BC주 공립칼리지를 많이 가고 또는 한국에서 경력이 없는 분들은 공립칼리지를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시면 내년 9월달 BC주 유아교육학과 빨리 원서 접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 아까 그 공립으로 VCC하고 더글라스를 소개해드렸고, 또 많이 가는 경우가 사립컬리지를 많이 가요. 왜냐면 사립컬리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장님 졸업하고 3년 취업비자가 안 나오는데, 제가 사립컬리지 가서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BC주는 사립컬리지를 나와도, 졸업 후 PCWB가 나오지 않더라도 학교를 다니면서 좌보포를 받아서 LMI 취업비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좀 제한된 비용으로 영주권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BC주, 요즘에 사립컬리지 유아교육학과를 많이 가요. BC주의 유아교육학과는 좀 특이한 게 타주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이 2년차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근데 BC주는 이게 좀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1년은 베이직 과정, 2년차는 포스트 베이직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차에는 그냥 누구나 배우는 베이직 과정을 배우고 2년차에는 어떤 앙팡 토들러라고 해서 아예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몸이 불편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요 2년차 과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BC주를 가는 경우에 1년차 과정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를 가지고 취업을 해서 영주권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한국에서 유아교육학과를 나왔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유아교사 좀 온라인으로 수강하신 분들은 1년을 건너뛰고 2년차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1년을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2년차를 이제 포스트 EC 과정이라고 해서 2년차 유아교육학과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2년차도 사립컬리지가 있고 공립컬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력이 있고 또 영어도 괜찮고 하시는 분들은 2년차로 바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게, 한국에서 유아교육학과를 온라인으로 듣고 또 캐나다 가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라이선스 교환을 해서. 이런 경우는 요즘에 이제 가족이 많이 가시잖아요. 가족이 많이 가시다 보니까 아빠가 공부를 하면 엄마가 배우자 취업비자가 나와요. 근데 배우자 취업비자 가시는 분들이 가서 하시는 일이 좀 제한이 많잖아요. 뭐 식당이나 레스토랑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유아교육학과 코스를, 라이선스를 가지고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캐나다 가면은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유아교육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과연 이제 다 똑같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학생들 많이 보내드리고 현지에 가셔서 또 취업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확실히 영어랑 자기가 종인된 기간에서 올해 2년을 공부하려면 영어도 잘하시고 배운 것도 많잖아요. 현지에서 인지도도 좋은 대학을 나오시면 좋은 유치원을 가시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병설 유치원. 그런데 본인의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라이선스만 어떤 교환을 했다거나 짧은 과정을 가시게 되면 취업은 하지만 좋은 취업처는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고객분들마다 본인의 상황이 다 다르시니까 어떤 분들은 빨리 영주권만 유아교육하고 자기는 다른 공부를 다 쓴 걸 하고 싶어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저는 교육계열이 좋아요, 교육계통을 좋아해요 이런 분들은 유아교육 영주권 받으시고, 우리가 영주권을 받으면 대학원으로 교육심리학도 갈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아교육은 좀 그런 측면에서 계속 수요가 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유아교육 점수가 지금 BC주에서 200점 만점에서 한 60점 정도로 되게 낮은 점수를 뽑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점수를 보면 1월부터도 계속 거의 60점대에 머물러 있어요. 더 내려간 적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일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잖아요. 어린이 돌보고 하는 게. 그래서 일을 하신 다음에 이제 힘들면은 또 영주권 받고 또 그 일을 안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계속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직업에 대한 수요와 이게 불균형이 있다 보니까 계속 사람들을 요구를 하고 또 영주권을 받고 또 다른 집으로 이직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점수가 확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민 점수로. 물론 여러분 중에 어떤 혹자나 영주권 거의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BC주에서 유아교육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온탈주에서도 공부하고 BC로 넘어오는 분들도 많고,
한국에서 공부한 걸로 라이선스 교환하는 게 아무래도 BC주가 조금 수월하다 보니까 타주보다는 그 라이선스를 전환을 해서 또 밴쿠버로 넘어가시거나 밴쿠버 외곽 도시로 가서 지역 점수 우대를 받아서 영주권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 유학들이 연락을 주시면 유아교사 자격증을 이용을 해서 영주권 하는 방법, 또 워홀 비자, 요즘에 워홀 비자 2년으로 확대된다고 하잖아요. 워홀 비자를 이용을 해서 현지에 가서 일하면서 영주권 하는 방법, 다양한 루트를 본인의 어떤 재정 상황이라던가 경력이라던가 이런 게 맞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유학들이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